안녕하세요. 류수희입니다. 오늘의 한국 여자바둑리그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규리그 완주가 머지않은 시점에서 예측은 번번이 빗나가고 순위표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 치러진 11라운드 2경기에서도 꼴찌팀이 1위 팀을 잡았습니다. 지금 하위 팀들이 대선전을 거두고 있고요. 지금 1등부터 한 5, 6등까지 거의 승 차이가 없습니다. 네, 서귀포 70리가 연전 연승을 거두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가능성을 따져봤다는 이 박지현 선수의 인터뷰처럼 이번 시즌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8팀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자, 11라운드 3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2020 한국 여자바둑리그입니다. 자, 1위부터 4위까지 6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마지막 이 8위가 4승이거든요. 예, 여수 거북선 같은 경우는 오늘 인천 EDGC에게 승리를 거두면 거의 그 선두권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개인 승수에 따라서는 선두 탈환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인천 EDGC 역시 오늘 결과에 따라 순위표 크게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수 거북선의 선수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현욱 감독이 이끄는 여수 거북선 오늘 키플레이어에는 감독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현욱 감독이 선정이 됐고요. 승패 계속해서 5번 서로 이어졌고 오늘 승리 사이클 이번에는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에 따른다면 오늘 승리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 승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과연 오늘 선수들이 잘해줄 수 있을까요? 상대팀 인천 EDGC 만나보겠습니다. 자, 조현우 감독이 이끄는 인천 EDGC. 자, 사진영, 김은선 선수가 키플레이어에 선정됐습니다. 예, 주전 굳히기. 예, 김은선 선수가 지금 연전 연승하면서 팀 승리까지 안겨주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이겨서 완전 주전을 굳힐 수 있을지요. 자, 김은선 선수 이번 시즌 3승 2패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2번 모두 성공적인 어시스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도 가능할까요? 자, 양팀의 오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양 팀의 주장이 만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김혜민 선수와 조승아 선수가 만났고요. 김혜민 선수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래도 성적이 괜찮은데 이제 저번 라운드 패이긴 했지만 그래도 초심으로 또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김혜민 선수 5연승을 이어가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패했기 때문에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것 같고요. 자, 조승아 선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국 선수들 만나볼까요? 자, 여수 거북선의 이진영, 송혜령 선수, 김은선 선수와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 전적에서는 송혜령 선수가 웃고 있네요. 예, 제가 이미 질 만큼 져서요. 갈 길이 멀어요. 뭔가 좀 엄살을 피우는 것 같은데요. 네, 송혜령 선수 이번 시즌 5승 5패거든요. 2연승 중에 있습니다. 게다가 김은선 선수의 최근 기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예, 김은선 선수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3국 선수들 만나보시죠. 자, 이영주 선수와 박태희 선수 또 한 팀에서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선수인데요. 예, 이영주 선수 집중 이렇게 짧게 멘트를 알렸어요. 집중만큼 좋은 게 없죠? 자, 박태희 선수 지난 라운드에서 연패를 끊어냈기 때문에 과연 오늘까지 이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앞서 저희가 순위표를 보여드린 대로 이번 시즌 정말 치열합니다. 여수 거북선과 인천 EDGC 오늘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정말 크게 바뀔 수 있겠어요. 예, 다른 팀들도 정말 이 오늘 한 판을 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번 시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라운드 3경기 여수 거북선과 인천 EDGC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5승 5패를 기록 중인 여수 거북선 그리고 6승 4패를 기록 중인 인천 EDGC의 대결입니다. 두 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패턴이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앞서 소개를 해드린 대로 여수 거북선은 승리하고 패배하는 이 흐름을 계속 반복을 해오고 있고요. 인천 EDGC는 연승 혹은 연패를 계속 이어가는 좀 상당히 기세가 중요한 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수 거북선 팀이 계속해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지금 5번 했거든요. 과연 오늘 6번째까지 이어질지 그냥 그 패턴으로만 본다면 오늘 이제 이겨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패턴을 좀 따진다면 인천 EDGC도 마찬가지입니다. 4연승 이후에 3연패를 했고요. 그 이후 2연승 중이거든요. 예. 인천 EDGC가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수 거북선이 이 패턴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송일영 선수 요즘 가장 많이 두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양화점 포진을 들고 나왔고요. 엊그제 있었던 출란배에서도 이런 포석이 많이 나왔죠. 네. 최근에는 소목보다도 화점이 더 많이 등장을 하는 느낌이 있고요. 예. 대국전에 송일영 선수 조금 일찍 검토실에 도착을 해서 포석을 좀 준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시합 딱 직전에 뭐 할 수도 있고 좀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연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 차원에서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양팀 전반기 대결에서는 인천 EDGC가 우승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3대0 스코어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전반기 대결과 이 동일한 매치가 성사된 것은 오늘 3국 속기대국입니다. 자, 박태희 선수와 이영주 선수의 리턴 매치가 한판 유일하게 성사됐습니다. 오늘 오더는 좀 어떻게 짜였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한쪽 편을 따지자면 여수 거북선 쪽이 약간 더 잘 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오더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약간이라도 여수 거북선에 좀 기우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 주장 대결은 5대5라고 보고요. 네. 지금 이 판에서는 아무래도 김은선 선수가 뭐 기세는 좋지만 송일영 선수도 요즘 뭐 워낙 좋은 성적과 좋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송일영 선수가 약간 유리하다고 본다면 3국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박태희 선수가 약간 유리하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면 여수 거북선이 뭐 51대 49 정도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는 뭐 단순 뭐 제 생각일 뿐이고요. 뭐 요즘 또 오더가 또 잘 나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예측은 뭐 물론 빗나가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번 시즌 특히 그렇습니다. 예, 뭐 이번 시즌은 거의 뭐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어떤 팀도 치고 좀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선두권과 하위권, 중위권이 다 각각 나눠져 있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조금 중반을 넘어서 보니까 이제 어느 팀이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지조차 판단이 잘 안 될 정도로 뭐 오리무중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거의 마지막 통합 라운드 때 모든 팀이 그 순위가 갈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게다가 팀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승수, 뭐 승자승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거의 지금 그 여자 리그팀 감독들이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속이 좀 새카맣게 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마지막 듭니다. 통합 라운드 때가 되면 뭐 통합 라운드에 한 판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뭐 순위가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마지막 라운드에 가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대국 앉아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곳을 걸쳐 놓고요. 협공을 하자 3-3 침입을 했어요.
보통 이수로 이렇게 날짜로 받아도 이쪽을 3-3 침입하는 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은 한 칸 역공을 했는데도 여기 3-3 침입을 했고요. 이쪽으로 막고 이렇게 늘면 지금은 축이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 칸 뛸 수도 있고 날일자 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밀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을 흑이 차지하고 나면 다음에 3-3을 침입을 당해서 이쪽으로 막아서 뛰는 정석이 나오면은 그거는 좀 백이 배석이 안 좋아 보이고 반대쪽을 막았죠. 자, 반대쪽으로 막는 그림도 자주 등장을 할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 백이 이 정석을 바로 선택하는 건 이것은 지금의 배석에서는 좋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진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여기를 둘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곳 3-3을 침입을 하게 되면 뭐 상식적으로 이 정석 선택을 했을 때 이 좌상기 쪽의 정석과 이 좌기 쪽의 정석이 백의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세력을 좀 쌓았는데 흑이 귀를 차지하면서 이쪽으로 딱 뛰어나오는 이 형태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이 포석은 백이 좋지 못하죠. 네, 이런 그림은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송일영 선수가 단순한 선택보다는 좀 도발을 한 의미가 있어요. 붙이는 수를 선택했는데요. 이 붙이는 수는 요즘 나오기는 나오지만 일단은 이곳을 이렇게 늘게 되면 약간은 백이 좀 좋은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송일영 선수가 만약에 이 복잡한 이 모든 변화를 다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김은선 선수는 글쎄요. 이 정석을 다 알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도 좀 있고 뭐 송혜령 선수만큼 연구가 잘 돼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 과연 이 붙인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막아갈 것인지 이게 막는 것은 뭐 웬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는 여기 모든 변화를 다 알고 있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자, 초반부터 신경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과연 김은선 선수가 막아서 그대로 받아칠지 혹은 이 변화를 좀 꺼린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뭐 여기서 손을 뺄 수도 있고 그냥 이런 데 가만히 늘어서 이렇게 교환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놓고 뭐 다른 곳을 둔다든지. 요즘에는 이곳을 붙이면 기세상 여기를 막는데 이 변화가 뭐 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둘 수 있는 수가 있는 수, 호구 치는 수, 뭐 여기 맞춰쳐 가는 수, 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호구 쳐서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은 백이 아까와 비슷한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 3-3을 침입해서 이쪽을 맞게 되면 백이 이곳에 세력이 쌓여져 있는데 젖혀있고 한 칸 뛰는 정석 선택을 당하게 되면 지금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은 손을 빼고 네. 우상기 쪽을 걸쳐가는 수를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흑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받을 수도 있고 협공 갈 수도 있고 뭐 이곳을 뭔가 좌상기 쪽을 둘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여기 3-3 침입하는 것도 뭐 둘 수도 있겠죠. 자, 김은선 선수가 맞받아치는 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다면 송혜령 선수 좌기 쪽을 먼저 선착을 할 수도 있고요. 자, 다양한 작전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둘 수 있는 수법이 뭐 대략 한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좌상귀, 좌하귀, 그리고 우상귀 쪽도 받아줄 것인지 협공을 갈 것인지. 자, 좌상기 쪽을 먼저 두어 가는데요. 젖힌 것은 뭐 싸움을 일단 걸어가는 수법인데 싸움에 자신 있다 뭐 그런 뜻일까요? 이곳을 일단 당연히 끊어야 되고요. 이곳을 둘 때 이곳을 늘어서요. 늘면 이곳을 늘면 여기서 흑이 이걸 막기 전에 먼저 여기를 한번 붙이고 그리고 막을 때 그때 이곳을 막아서 이게 수순인가요? 백이 뚫을 때 여기를 막으면 이제 여기를 급소의 자리와
이쪽 느는 것을 맛보기로 해서 뭔가 두어가는 이 수법이 있죠. 네. 이 변화도 복잡해요. 그냥 몇 수 두어지지 않았지만 송혜령 선수는 자꾸 복잡하고 어려운 그 정석이 나오게끔 바둑을 유도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바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는 듯 싶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는 평소 좀 기풍이 어떨까요? 그냥 무난하게 두다가 네. 좀 상대가 실수를 할 때 좀 그거를 이득을 보면서 두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좀 호전적인 기풍이었던 것 같아요. 김은선 선수도. 자, 우선 백도 끊어가는 수는 불가피했습니다. 자, 앞서 봤던 그 수순대로 흘러가는데요. 이 전투는 흑도 백도 서로 좀 어려운 변화일까요? 저 김은선 선수가 이 선으로 늘지 않았습니다. 예, 이곳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는데 많이 본 수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흑이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렇게 붙이는 수가 일단 눈에 좀 들어오고요. 이렇게 날일자로 씌워가는 수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이 수로 여기 빠지는 게 보통이긴 한데요. 이 좌측의 103점에 대해서 코붙임하는 자리는 지금도 성립이 될까요? 이곳이요. 이곳을 지금 둔다면 여기를 과연 뚫을지 아니면 이곳을 이렇게 뛰어나오는 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 돌이 밑에 있을 때는 붙일 때 뛰어나올 수는 없는데 지금 돌이 이쪽에 변 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붙일 때 뛰어나오더라도 뭐 이 그림은 또 백도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지금은 붙이는 수보다는 여기를 결정짓기 전에 먼저 이 석점을 압박하는 수단을 좀 선택하고 싶기는 한데요. 자, 송혜령 선수가 돌을 집어들었지만 바둑판 위에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송혜령 선수, 제가 이미 질 만큼 져서요라고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글쎄요, 뭐 지금 내 네임밸류로 5승 5패는 네. 만족스럽지 못하다. 뭐 그런 뜻 같기도 해요. 제가 판단하기에. 네. 지난 시즌 또 송혜령 선수가 9승 5패를 거뒀거든요. 예. 성적이 괜찮죠, 항상. 지난 시즌에 비한다면 올 시즌은 아무래도 좀 만족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도 지금의 단계에서 조금만 더 발전하면 주장급으로 올라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주장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송혜령 선수. 자, 이번 시즌 일지명과 5번 대결을 했더라고요. 예. 일지명과 5번 대결을 해서 토탈 성적이 5승 5패면 뭐 이제 다른 뭐 2장 3장과도 대결을 했지만 그 정도면 나쁜 성적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수 거북선이 조금 더 순위를 끌어올리고 또 포스트 시즌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송혜령 선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김혜민 선수는 지금 성적이 뭐 괜찮으니까요. 7승 3패죠. 네. 자, 송혜령 선수가 착수를 했습니다. 예, 붙여가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이곳을 뚫어가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너무 무리스러워 보이고 지금은 이쪽을 뛰어나오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김은선 선수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뚫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붙여갔을 때
이때 어떻게 봤죠? 여기서 그냥 느는 건 끼워서 안 되죠. 예, 두 점이 떨어지게 되고 이곳을 늘어서 이곳을 막게 되면 그때 이곳을 두면 어차피 이곳을 흙이 먼저 둬서 이것도 약간 기분이 나쁜 것 같거든요. 아, 빈삼각을 선택했어요. 네. 뭐 뛰는 것보다 오히려 빈삼각이 더 어차피 여기를 흙이 둔다면 돌이 뛰어 있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둬서 다음에 밀어가는 게 힘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가 상당히 실전적인 행마를 선보였습니다. 자, 위쪽으로 빈 삼각으로 받아뒀고요. 예. 아까 김은선 선수 그 기풍을 물어보셨잖아요. 딱 그거네요. 그 실전적인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건 것 같아요. 네. 모양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거나 좀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격투기로 말하면 실전 격투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 김은선 선수 이번 시즌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같은 팀의 강지수 선수가 3지명 그리고 김은선 선수가 4지명인데요. 예, 강지수 선수가 뭐 성적도 그렇고 컨디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김은선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성적이 괜찮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선 계속해서 이제 내보내는 거죠, 시합에. 여기서 송혜령 선수가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곳을 붙여서 뛰는 것이 아니고 빈삼각을 했기 때문에 뭐 뛰었을 때는 다음에 이곳을 이렇게 돌파당하는 건 너무 아픈데 지금 돌이 이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을 넘을 수도 있지만 먼저 이곳을 어딘가를 둬서 좀 뭔가 변화를 구하는 것도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오히려 날일자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구자로 붙이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호구 치거나 모양 잡는 것이 제격일까요? 예. 근데 지금은 이 입구자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일자가 오히려 백이 응수하기가 좀 더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송혜령 선수가 초입기에 먼저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송혜령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2016년 그리고 2018년 한 차례씩 여자 바둑 리그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네, 별로 뭐 만난 적은 많지는 않죠. 그리고 두 판 만났고 또 이게 예전 성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대 전적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흙이 지금 넘어가는 자리는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을까요? 네. 지금은 이곳을 넘었네요. 그러면 백이 일단은 여기를 하나 밀어갈 것 같고요. 늘어준다면 여기를 코 붙일 때 일단 흙도 모양이 좀 구겨지죠. 젖힐 수가 없는 거죠. 아니요. 젖힐 수는 있는데 네. 이곳을 둘 때 젖힐 수는 있는데 늘면 결국은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한 칸을 뛰게 되면 여기 나와 끊을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행말하면서 나와 끊는 수가 자연스럽게 예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돌과 요 돌은 엇비슷하다고 보다면 이쪽의 백의 모양이 이쪽의 흙의 모양에 비해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백도 둘 것 같고 네. 여기서 조금 흙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늘어줍니까? 받아둡니다. 이쪽을 지금은 또 입구자로 붙이던지 날짜 씌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받아줬어요. 그렇다면 백도 일단 붙이고 싶은데요. 자, 백도 붙여서 흙의 모양을 좀 망가뜨리는 그 자리가 가장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대국장이 좀 쌀쌀할까요? 송혜령 선수가 외투를 챙겨 입네요.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오늘 11라운드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1분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현재 순위표 최상단에는 인천 EDGC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찰나의 1위 오늘 지킬 수 있을까요? 김은선 선수가 역시 그 자리 놓치지 않습니다. 이 선을 하나 먼저 붙여둔 후에 중앙을 붙였네요. 흙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면 아무래도 모양이 좀 망가지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일단 젖힐 수는 있어요. 여기 젖혀놨어도 네. 끊는 것은 잘 안 되죠. 그냥 이렇게 두고 끼우기만 하더라도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젖힐 때 늘고 30초. 이곳을 이어야 되고 젖혀놓은 수가 약간 의미는 있어요. 예.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은 여기 공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곳을 흙이 나와 끊을 때 이쪽을 치고 여기를 막을 때 젖혀놓은 수가 있으면 뭐 이런 데를 늘어서 여기를 두면 이 빠지는 형태가 나오면 여기 돌 모양에 따라서는 수상전에서 이길 수가 있죠. 요 젖혀놓은 것 때문에. 젖혀놓지 않으면 젖히고 이곳을 붙일 때 끊을 그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잡히거든요. 김은선 선수가 이 선을 젖혀놓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것도 의미가 있고 또 여기를 이 젖혀놓은 교환이 없으면 이곳을 흙이 젖혀갈 때도 약간 다를 수도 있고요. 지금은 뭐 어찌됐건 흙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굳이 다른 수를 선택하자면 손을 빼는 수도 있는데 손을 빼는 것은 너무 크죠. 102점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의 전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송혜령 선수는 먼저 그곳을 찔러보네요. 한 번 찔렀다는 건 한 번 더 찌를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를 한 번 더 찌르는 건 의미 없어요. 일단 지금은 그냥 이어야 되고요. 네. 뭐 언제든지 지금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곳을 둘 때 여기서 이것을 찌르고 미는 게 행만지 그거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이걸 찌르지 않고 그냥 밀면 백이 늘고 이제는 여기를 찌를 때 막는 게 아니고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죠. 형태가. 자, 송혜령 선수 이어서 진행합니다. 자, 카타고는 지금의 진행 흙이 약간이나마 좀 기분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별 차이는 없어요. 저 정도 차이는. 백도 지금은 뭐 이 자리는 거의 절대 자리로 보여요. 백이 이 행마 아닌 다음에 밀어가는 행마가 있는데 지금 밀기에는 이쪽에 이 흑돌에 영향을 못 주거든요. 밀었습니다. 밀었어요. 그런데요. 밀 때 흑이 이곳을 받아주면 좋은데 이런 데를 뛰거나 아니면 여기를 바로 나와 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변화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곳을 하나 띄워놓고 다음에 젖히는 자리와 이 찔러서 끊어가는 자리를 맛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그냥 찔러서요.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찔러가죠. 네, 바로 찔러갑니다. 지금 찔렀다는 얘기는 바로 끊겠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밀어간 수는 어땠을까요? 흙이 받아주면 좋은데 지금 백돌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곳에 띄어져 있으면 나와서 끊을 찬스가 없죠. 그건 뭐 밑으로 치고 막으면 흙이 다 잡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돌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전처럼 여기에 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흙이 바로 이 석점이 딱 봉쇄가 되는 6점이 봉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끊을 수가 있는데요. 막지 못했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 늘어서 받아뒀는데요. 이것은 이 2점은 좀 가볍게 보겠다 그 뜻인데요. 여길 찌르고요.
여길 끊어갈 때 이것까지 나오는 것은요. 약간 좀 무리스러워 보이고 그냥 이렇게 늘겠다는 뜻일까요? 그러면 흑도 계속해서 밀어서 30초. 젖힐 때 둘. 이런 식으로 뛰어서 두 점을 확실히 잡아 놓을 텐데요. 자,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의 이 물러선 선택 과연 어땠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길 밀 때부터 찌르면 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사실 미는 수가 요 두 점에 영향은 주지만 돌과 돌이 이 마주보는 행마하는 자리는 여기 한 칸 뜀이거든요. 반대로 흙이 한 칸 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를 두어 놓고 여기 일단 찌르는 것을 예방하면서 이 바둑을 두어가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송혜령 선수 2점 끊어갔습니다. 백이 이 2점까지 살리는 건 아무래도 좀 무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를 두면요. 이곳을 하나 끊고요. 그리고 단수 치고 여기를 호구 치게 되면 다음에 이곳을 젖힐 때 아예 흑이 백의 행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을 두자니 여기를 밀고 나오면 또 백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두 점을 살려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일단 늘었고요. 흑도 이 두 점을 그냥 때리기보다는 뭔가 밀어서 상대에게 영향을 주면서 이 두 점을 잡아야 되겠죠. 네, 지금은 축도 좋으니까요. 네, 이곳을 젖힐 때가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뛰는 정수를 선택할지 아니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도 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젖혀가는 수도 셋, 가능은 해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좌변 쪽을 먼저 젖혀갔습니다. 이쪽을 젖혀가서 근데 이쪽을 젖혀갔다는 얘기는 하나 젖혀만 놓고 안 두자니 뭐 큰 이득이 없을 수가 있고요. 이쪽을 계속 두면 물론 이쪽 좌변 두는 것도 어느 정도 값어치는 있지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쪽 방면이 좀 더 중요한 자리 같은데 지금 여기는 흙이 여길 두텁게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백이 젖힐 수도 없는 자리거든요. 기껏해야 이 느는 행마 정도인데 느는 수가 이 흑돌에 별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보다는 좀 밀어가는 행마가 보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일단 젖혔어요. 자,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라도 계속해서 이쪽을 두기보다는 그냥 여기를 일단 미는 게 어떨까 싶은데 여기를 젖히면 네. 송혜령 선수 이제 2단 젖힐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를 넣으면 여기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그럼 백도 일단 호구 칠 수 있거든요. 이쪽에 백돌이 자꾸 놓이면 이 돌을 완벽하게 잡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흑돌도 좀 영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여덟, 젖히지 않았습니다. 아예 늘어서 좌변을 좀 확보를 해둡니다. 글쎄요. 흑은 2점을 확실하게 좀 제압을 해놓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그보다는 좌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백이 뭐 2점을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수는 별로 좋지는 못하죠. 이곳을 이렇게 두면 여기를 가만히 그냥 한 칸을 뛸 때 네. 넷, 뭐 다섯, 이 다음이 이제 별로 좋은 행마가 없어요. 이거 한 칸 뛰게 되면 호구 치면 이 장문 형태에서 돌리는 걸 당하고 이곳을 늘면 끊는 건 안 되지만 이렇게 꽉 이어서 호구 칠 때 돌파당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백의 돌 형태가 안 좋고요. 점잖게 호구를 치나요? 가장 두텁고 무난한 수법이긴 한데 이제 이래 놓고 흑이 이제 밀어가게 되면 흑도 백이 이렇게 점잖게 뒀기 때문에 또 막상 이 정도라면은 흑도 할 만하겠는데요. 이 수로는 좀 더 강력한 수단은 없었을지. 예, 여기서가 이제 행마의 기로인데 모양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장면이에요.
한 칸 뛰는 게 일단 가장 무난한 수법인데 이 수 아니면 젖혀가는 것 같거든요. 무난한 수가 정수일지. 지금은 돌이 젖혀져 있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수가 성립하고 나오는 수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 칸 뛰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요. 백이 이곳을 늘기보다는 여기를 붙여가는 행마가 어떨까 싶어요. 느나요? 여기 붙이는 행마가 좀 더 좋아 보였는데 붙였다면 어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을까요? 붙이면요. 이쪽으로 두는 거 여기 단수를 칠 수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받으면 뭐 이런 데를 늘어놓고 그 다음 늘면은 지금의 형태보다 이득이죠. 네. 이 교환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둘 때 그러면 흑은 여길 때리는 것도 끼워 있는다든지 해서 돌의 형태가 득이고 흑이 버티는 수가 이렇게 꽉 있는 수가 있는데 여기를 있게 되면은 여기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닌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안 둬도 돼요. 이쪽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마상으로 약간 이득인 것 같아요. 지금의 그림과 비교를 한다면 백돌 하나가 다른 곳에 위치해 있는 그렇죠. 것과 마찬가지네요. 흑돌은 어차피 여기 있는데 돌이 여기 있을래 여기 있을래를 선택한다면 이쪽에 있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느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 돌은 흑돌이 있다고 보면 이 돌은 값어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5, 6, 7, 8, 9, 10. 이거 좀 아쉬웠어요. 이 느는 수보다는 요 쌍립의 자리, 이 붙이는 곳이 행마의 급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의 입장에서는 붙여서 좀 행마의 리듬을 구해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김은선 선수는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흑이 쌍립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배를 꽉 채워서 받으니까 이런데 꼬부려 갈 때, 또 때에 따라서 여기 끊을 때 공배가 채워 있기 때문에 이런 수법들이 더 강력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 백돌보다는 흑돌이 좀 더 강하죠. 안형이 다르니까. 네. 자, 흑이 다음 행마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힘 있는 행마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송혜령 선수가 꽉 이었던 것 같네요. 예, 지금 이렇게 그냥 가만히 늘게 되면 물론 백도 여기 자세는 나쁘지 않지만 흑이 이쪽을 늘면서 흑돌이 백돌보다 강하기 때문에 행마를 하는 데 있어서 백이 약간 수세에 놓일 것 같고요. 결국은 이쪽을 계속 둘 수 없거든요. 이 백돌이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 꼬부리는 자리, 언젠가는 이 꼬부리는 자리를 흑에게 당하게 된다면 이 백이 이렇게 계속 밀어간 요 형태 자체가 별로 힘이 없어요. 여전히 흑은 밀어가는 자리가 좀 기분 좋은 자리일까요? 여기 꼬부리는 자리요? 예, 그렇죠. 이 꼬부리는 자리가 항상 이런데 돌이 있다면 이 꼬부리는 건 난지 이런데 한 칸 뛰는 게 난지 의문이지만 지금 여기 이 석점의 공배를 채워버리면 끊는 수가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런데 꼬부리는 자리는 아주 좋은 자리고요. 예, 이곳을 뛰는 행마를 했죠. 나와 끊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끊으면 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자세를 잡아가겠다는 건데요. 흑이 과연 여기를 끊어줄지 아니면 여기 너무 꼬부리고 싶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하나 꼬부려 둘 수도 있죠. 꼬부린 다음에 이쪽과 이쪽을 맛보기로 네.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흑이 중앙 꼬부려가는 자리 좀 대세를 활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송혜령 선수는 실리를 다 챙겨둘 작정인가 봅니다. 이곳을 나와서 끊었고요. 나와서 끊겠다는 거고요. 늘면 이렇게 잡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백도 이 돌이 일단 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진출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단수치고 이곳 날일자를 둘 수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근 바둑TV에서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면서 이 라이브로 한국 여자 바둑 리그를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늦은 시간까지 중계가 계속 되더라고요. 예, 어제 늦게 끝났죠.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좀 바둑을 보고 있었는데 재미있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네, 다섯, 굉장히 이번 시즌 또 순위 접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한 이 바둑 네티즌 분께서 니가 가라 1위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상당히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정말 누가 1위가 되어도 이상하지가 않고요. 어느 팀도 지금 그 등수를 방심할 수가 없어요. 예.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팀이 제가 저번 라운드 때도 한번 이런 멘트를 한 것 같은데 한 어느 팀이건 한 2연승만 거둔다면 바로 선두를 탈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순위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 순위표를 한 경기 한 경기 치를 때마다 보지를 않으면 어느 팀이 1위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예. 보통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예, 리그가 펼쳐지면 아 지금은 아직 어느 팀이 1등이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번 2020 한국 여자 바둑 리그는 순위를 뭐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를 치르기 전에 삼척해상 케이블카가 1위였는데요. 예. 지금 어제 경기를 패하면서 3위로 내려앉았고요. 예. 서귀포 70리는 이 후반기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사실상 포스트 시즌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봤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서귀포 70리도 가능성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오늘 EDGC가 1위고요, 현재. 네. 여수거북선이 5위인데 지금 2, 3, 4 이 팀이 성적이 다 6승 5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팀 감독들도 오늘 이 한 판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을 것 같아요. 둘, 셋, 왜냐하면 이 경기 승패가 여섯, 자기 팀에도 다 직결이 예, 되죠.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김은선 선수는 좌변에 실리를 좀 내주었지만 이 한 점을 버림돌로 해서 행마에서는 좀 더 여유가 좀 생겼어요. 물론 흑도 불만은 없죠. 여기 때리면서 여기 집이 좀 많이 확보돼 있고 요 걸쳐져 있는 것도 흑에게 좀 좋은 교환으로 작용을 하죠. 네. 단수 치면 여긴 때릴 거고 이때 백이 문제인데 일견 여기가 가장 좋기는 한데요. 이 자리를 띄워놓고 다음에 여기를 들어갈 것인지 여기를 붙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 돌 모양과 이 백돌이 엮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여기는 두고 싶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흙이 두는 것과 비교하면 돌과 돌이 딱 마주보는 이 가운데의 자리이기 때문에 워낙 중요한 요소죠. 네. 흑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백도 좀 숨통이 트였습니다. 셋, 넷, 바로 붙여가네요. 그거 붙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좀 엮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비치셨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요 안에서 사는 수가 없다면 흙이 무식한 수법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으면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고 이쪽을 단수 치면서 여기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 돌을 다 잡아버리는 이런 뭔가 행마법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손을 빼나요? 지금 이곳보다는 지금 돌이 여기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좀 더 중요한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상기로 향한 흑의 선택 과연 방향이 어땠을까요? 뭐 그렇다면 백도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어서 네. 이곳과 이곳을 다 뒀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한시름 돌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송혜령 선수는 지금 약간 내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돌이 이제 살아있고 좀 안정적으로 행마를 하면 좀 우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여기 날일자로 받은 수는요. 네.
이 좌상귀에서부터 시작된 이 접전에 대해서 송혜령 선수는 좀 낙관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자, 김은선 선수 중앙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자리가 오고 나니까 흑도 중앙 행마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진 않아 보여요. 예, 손을 빼면 이런 데 씌우는 수가 선수죠. 왜냐하면 이런 데가 기분 나쁜 게 백은 아주 값어치 있는 곳에 돌이 놓이게 되고 흑은 사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한 3-4집자리를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히는 것은 워낙 기분이 나쁘고, 근데 안 막히고 중앙을 진출하자니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붙여나가는 건 여길 둘 때 이쪽과 이쪽의 맞복이라, 아니면 뭐 이런 행마를 구사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이런 식으로 끼워갈 수가 있어서 확실치 않군요. 예, 이쪽을 먼저 흑이 여길 두기 전에 뭔가 하나 두어놓고, 이런 데라도 두어놓고, 뭐 행마를 하더라도 오히려 여기 좀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하나 띄워놓고도 과감하게 아예 손을 돌렸습니다. 글쎄요. 여기까지 간 것은 여기 끊는 수를 엿보는 수이긴 한데, 백이 이런 데 막는 게 선수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 끊는 약점은 있지만, 백이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을 때 과연 이 수가 혹시 좀 너무 깊게 들어간 것은 아닌지, 너무 과감하게 두는 거 아닌가요? 바둑이 좀 괜찮다고 본다면 약간 두텁게 안정적인 수를 구사하고 싶은데. 자, 김은선 선수 밀어 올렸습니다. 자, 과연 흑이 지금처럼 어깨를 짚어간 것이 과연 어떨까요? 조금 더 진행되는 변화 살펴봐야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일단. 선악을 떠나서 바둑이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확실히 복잡해지는 느낌이 좀 있을까요? 송혜령 선수는 역시 상변에 끊어가는 약점을 좀 노리고 있는 듯 보이고요. 그 끊는 약점이 있는 형태를 다 집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 뭐 그 뜻이죠. 카타고의 그래프는 여전히 흑 쪽을 꽤나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송혜령 선수가 약간이나마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은선 선수 쉽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숫은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김은선 선수 최근 2연승을 기록 중에 있고요. 송혜령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 선수의 만남인데요. 카타고의 그래프가 넘어갔습니다. 예, 흑이 계속 늘고 백이 계속 미니까 흑이 계속 늘었는데, 이쯤에서 백도 이 약점을 하나 지키는 것이 뭐 두터운 수법인 것 같고요. 백은 이제 이곳을 차단하면 이쪽을 나오면 되고요. 백은 여기 약점만 확실히 지켜놓으면 이곳이 절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돌이 있다고 보면 흑이 과연 지금 여기를 막아서 두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에요. 백이 이곳을 나오게 되면 이 장대말이 너무 몰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 자리요. 여기 끊는 약점을 보강하지 않고 일단 여기를 뒀는데요. 그럼 지키지 않았으니까 흑도 끊어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끊는 약점이 신경 안 쓰이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카타고는 지켜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30초. 여기 백이 두니까 좀 움직였나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또 움직이겠네요. 이곳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손해가 없으니까요, 백이. 네, 실제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이러고 이제 또 지키면 이제 백이 또 만족스럽죠. 여기 오히려 흑의 행마가 하기가 되게 껄끄러워요. 여기 이 흑돌이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둬도 근데 지금도 여기 일단 끊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끊으면 백이 어딘가 지켜야 되고, 여기 뭐 단수 쳐놓고 뭐 밀어갈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 지켜야 되고, 그때 살아놓게 되면 흑이 끊어놔야
이 나중에 백돌도 좀 엷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살아서 이곳을 지키는 것을 또 백이 손이 돌아오게 되면 흑이 이 흑돌만 둥둥 떠다니게 되거든요. 다섯, 여섯, 사실 여기 제대로 깨지도 못했고 이 돌이 둥둥 떠다니면 열. 바둑 괴롭죠. 흑이 괴로워집니다. 네. 괜한 공마를 흑이 만든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일단 여기는 끊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장면에서의 포인트는 상병 끊어가는 자리인 듯 보입니다. 자, 송일영 선수가 과연 찾아낼까요? 흑이 그냥 중앙을 지킨다면 상변을 백이 지켜서 만족스럽지 않아 보입니다. 예, 흑이 둔다면 여기 둬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이제 뭐 이도를 심하게 몰아치기에는 이 약점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하나 지켜놓게 되면 흑이 여기까지 두면은 이거는 이제 백이 짜증을 확 내겠죠. 예, 지금은 그냥 이곳을 두네요. 오히려 3-3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는 끊는 타이밍을 흑이 놓쳤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끊게 되면 뭐 여차하면 지금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 끊는 것은 사실 여기를 백이 두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돌이 하나 놀아 있죠. 여기 끊었을 때 뭐 석점 잡으면 여기 돌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돌이 놓인 상태에서 석점 잡는 건 값어치가 작아지니까요. 다섯, 여섯, 일곱. 예, 이제 뭐 백이 일단 여기 하나 틀어 막아놓은 두터움을 이용해서 보따리 내놓으라는 건데요. 완전히 흙집을 다 파 먹으면서 오히려 흑돌 전체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 이 3-3을 파고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송일영 선수 좀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인데요. 송일영 선수는 액션이 많아요. 바로 둘 때 보면. 네. 네. 저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유리할 때는 얼굴 표정이 뭐 큰 변화는 없어요. 어떤 모션은 없죠. 그냥 뭐 아무 모션이 없으면 유리하다는 뜻인가 봐요. 근데 이제 불리하면 뭔가 뭐 바둑이 뭐 생각대로 잘 진행이 안 될 때는 뭔가 찡그린다던가 뭐 머리를 긁적인다던가 뭔가 무슨 약간의 그 모션이 좀 있습니다. 네. 액션이 꽤나 많은 선수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보는 입장에서는 괜한 좀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둑을 둘 때는 실전에서는 저런 액션이 뭐 자기한테도 그렇고 상대에도 그렇고 승부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바둑이 실제로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자기가 그런 액션을 하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느끼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액션에서. 네. 지금 이곳을 그냥 벌렸고요. 여기서 백이 지금 끊는 것은 이쪽이 선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끊지는 않고 이쪽으로 막아갈 수도 있고 막아도 흑이 지금 여기 간격 때문에 여기를 뭔가 틀어막기가 좀 껄끄럽거든요. 근데 백이 이쪽이 연결돼 있고 여기도 이제 뭐 그래도 끊는 약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 안 됐을 때 백돌이 이렇게 쭉 셋, 넷, 가운데를 가르면서 나오는 형태가 되면 흑이 아주 괴로워요. 여덟, 여기서 과연 자, 김은선 선수 붙여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냥 한 칸 뛰어서 나오거나 씌워가는 게 아니라 입구자를 붙였네요.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두면 그냥 두텁게 기대면서 행마하겠다 뭐 그런 뜻인가 봅니다. 지금은 약간 둔탁하지만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김혜민 선수와 조승아 선수는 조승아 선수가 조금 다섯, 우세하다고 여섯, 이렇게 일곱, 평가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인공지능의 판단으로는 조승아 선수가 약간 우세한 상황이고요. 많은 수수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저런 정도의 프로스 차이는 뭐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어제와
3일 전에 이제 열렸던 출란배에서도 뭐 그 인류 기사들이 참가한 대회에서도 뭐 90 몇 프로가 뭐 뒤집어지고 그러거든요. 예. 뭐 이렇게 뭐 어느 한쪽이 30초. 13% 정도 불리한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실제로 그래프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여덟. 집 차이를 보여주는 인공지능도 있잖아요. 예. 몇 집 차이 안 나죠? 예. 저는 한두 집 차이인 걸 보고 놀랐던 적이 예, 많습니다. 이 후반에 가게 되면 뭐 승률이 80%를 유지해도 집 차이는 뭐 한 집 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인류 기사들도 뭐 역전을 당할 수 있고 웬만한 프로들,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자, 지금 김은선 선수가 두 번의 입구자 행마를 보여줬습니다. 뭐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셋. 연결하면 나는 이제 널 잡으러 갈 테다. 뭐 이런 뜻인데요. 네, 대놓고 좀 엄포를 놓고 예,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너 이 돌 어디서 살 거냐 뭐 이렇게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직선적으로 두는데요. 아, 요 교환은 약간 아까워요. 여기 하나 밀어서 지금은 이제 밀면 여기에 흑돌이 하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미는 그 위력이 조금 반감되거든요. 아, 일단 여기를 그냥 밀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김은선 선수는 잡으러 가겠죠. 네, 씌웠습니다. 백이 아주 노골적으로 흑의 대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씌우니까 그 AI 그래프는 흑이 조금 뭔가 이 돌은 죽을 돌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평가하는 것 같아요. 여기 약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냥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흑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예. 떨릴 것 같은데요. 네. 자, 인공지능 흑이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끊었습니다. 여기서는 백도 이곳을 단수 치고요. 여기까지 일단 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곳을 두 번 밀어간다면 중앙 세 점에 대해서도 좀 보강이 될 그렇죠. 걸까요? 여기 두게 되면 이제 나와 끊더라도 이곳을 이쪽으로 단수 쳐서 맛보기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교환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둘 때가 이쪽 끊고 빠지는 것과 이쪽 있는 게 맛보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를 호구를 치지 않더라도 지금 이 형태에서요. 여덟. 이곳을 그냥 두더라도 원래는 이쪽으로 쳐야 되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이 형태가 상당히 안 좋죠. 이쪽으로 잡는 것과 일로 잡는 건. 이렇게 해놓고 이 이후의 진행이 이 어떻게 이후에는 될까요? 어려운데요. 이런 거는 미리 하나 꼬부려 놔야 될 것 30초. 같고. 하나, 둘, 셋, 글쎄 이렇게 네. 둬도 다섯. 이견 보기에는 흑이 타개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자, 송일영 선수 늘어서 진행을 하고요. 자, 인공지능은 흑이 충분히 타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마냥 쉬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흑이 이 돌이 타게 되고 나면 흑도 뭐 좌변 쪽에 좀 아주 모양이 좋기 때문에 백도 큰 집은 없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둬야 될까요? 흑은 지금 나가서 끊는 것이 타이밍인가요? 지금 나가서 끊을 수도 있고요. 30초. 하나, 아, 그 자리요. 그곳을 지금 교환하는 건 일단은 약간 아까워 보입니다. 이곳을 두더라도 네. 나중에 여기 흑돌이 올 수도 있는데 이 약점 때문에 여기를 한 칸 뛸 수도 있는 형태를 이렇게 교환하는 건 약간 손해일 수도 있는데 좀 아까운 의미가 있을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그걸 지금 단수를 외치죠. 아무 때나 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단수가 선수가 안 될까봐 치는 이유뿐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쳐놓는 건 정말 아까운 자리인데, 왜냐하면 30초 하나, 이제는 이제 이었고요. 100도 여기 이제 받아야 되죠.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될까요? 젖혀서 받아야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정수일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여기도 조금 어렵네요. 네. 흙이 여기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일단 여기 그냥 나와서 끊어가나요? 여덟, 여기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김은선 선수는 젖혀서 받아뒀습니다. 자, 이제 흙이 중앙에서 이 탈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것이 중요해지겠는데요. 정말 모양을 아예 따지지 않고 탈출만 한다면 그건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밀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가게 되면 탈출은 되죠. 예. 아, 이것도 탈출은 되는군요.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솔직하게요? 예. 일단 나가게 되면 결국 흑돌이 빠져만 나가면 백도 이돌과 이돌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실전에서는 정말 차마 이렇게는 못 둘 것 같은데 실전에서 과연 둘 수 있을까요? 근데 막상 뭐 어딘가 끊거나 싸움이 수상전이 만만치 않거나 확실해 보이지 않으면 뭐 눈에 보이는 수를 둬야 되죠. 그렇죠. 모양 따지다가 괜히 모두 잡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멋부리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원래는 행마 자체는 뭐 이렇게 뭐 좀 멋있게 탈출하는 건데 백이 셋, 그냥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잡으러만 간다고 그냥 네. 이렇게 그냥 무식한 수법을 구사하게 되면 일단 수가 잘 안 보여요. 여기는 무조건 둬야 되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될까요? 나와 아까 이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건 하는 게 여기서 이쪽을 두면 그냥 여기 꽉 이어서 백돌은 다 연결돼 있고 여긴 끊어져 있고 이 백돌이 30초 하나, 흙이 여기를 돌파할 수 있지만 이 돌을 넷, 뭐 이렇게 감쌀 수는 없어요.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수가 뭐 패 형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패가 너무 부담스럽고 일단 진짜 이렇게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괴롭긴 한데 아, 우선 모양은 좀 내키지는 않는데요. 이게 그 누가 보면 약간 창피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멋쩍은 행마일까요? 그런 행마인데 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되면 둘, 백도 이제 뭐 신경 쓸 게 많아져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이 다음에 흙이 이런 데 있게 되면 여기가 선수라서 입구자 가면 이 백도로도 잡히기 때문에 정말 입구자로 들여다보고 나와야 됩니까? 자, 흙은 우선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후에는 기분 좋은 후속 수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송혜랑 선수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나와 끊는 것이 확실히 술기가 되지 않는다면 역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그 변화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었어요. 일단 미는 수는 싸우겠다는 뜻인데요. 여기 싸움이 안 되면 한순간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백은 막아야 하겠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어서 이쪽을 지키면 여기를 단수 치고요. 여기를 이렇게 두면 30초, 단수 치고 둘, 찝어서 셋, 이곳을 둘 때 다섯, 단수 치고 여섯,
여기를 이어서요. 여덟, 이게 양쪽 모두 해결이 되나요? 3번 남았습니다. 여기를 끊는 건 이곳을 이어서 이건 100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여기를 끊고 네. 이곳을 끊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이거는 흙이 안 됩니까? 여기를 둘 때 이곳을 일선에 젖혀서 맛보기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여기서 그냥 한 10분 만에 바둑이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 수상전 어느 한쪽이 잡히면 더 이상 해볼 데가 아예 없거든요. 네. 네, 5, 6, 7, 8. 자, 김은선 선수 막았습니다. 자, 송혜령 선수와 김은선 선수의 대국 오늘 이르게 승부가 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어지는 변화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